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30대가 늘 희생자였다. 진짜 조심해야 하는 이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20대 30대 매수 비중이 43.6%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비싼 서울 아파트 20대 30대가 정말로 절반 가까이를 매수하고 있는 건데요. 역대 최고 수준의 매수 비중입니다. 자, 특히 20대 이하가 주택 매수세의 거의 5%나 차지한 걸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거품 꼭대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주택수 규제에 걸린 부모 세대가 20대 자녀에게 주택 매수를 권하는 케이스거든요. 자, 근데 지금 20대 30대가 이런 식으로 주택 매수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 결국에는 저는 큰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택 부족 상황과 특수한 상황의 저금리 상황이 영원할 거라 믿는 거라는 거죠. 자, 11월에는 50% 가까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가 너무 높아지는 신용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1억 넘는 신용대출 보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DSR 40% 규제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거든요. 그 발표가 11월 30일이었는데 적용이 20일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막차 규제를 타려는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11월 달에 20대 30대 매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부터는 보합 수준이거나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30대들이 이렇게 과도한 신용대출을 받아서면까지 지금 주택 마련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청약 경쟁률마저도 심각한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기존 주택 매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69%고 서울 지역은 54%인데 이 매매 가격이 최근 5월부터 9월까지 급등한 거에 54%, 69%를 차지하니까 야, 이럴 바엔 그냥 주택 사겠다. 한마디로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요. 매매 가격이 싸 보이게 되는 마법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존 주택 사버린 사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청약 경쟁률이 68대 1까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인기 있는 지역은 30대가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기 지역의 특별 공급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100대 1 경쟁률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기존 주택을 사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택 소유 비중이 낮은 30대가 높은 매수 비중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더라.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무주택자한테 넘어가고 있는 시기더라. 그리고 그것이 거래량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요자 30대들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 높은 경기도 지역 또는 8억 이하 주택이 많은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원구나 구로구 같은 지역에 매수가 서서히 붙고 있는 상황이죠. 강북구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 30대들이 실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거든요. 고가 무주택 갭 투자에 이 30대들이 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 주택 보유한 사람이 처분하고 나서 다른 주택으로 내 집 마련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나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이 주택 신용대출까지 최대한 끌어쓴 다음에 무주택 갭 투자를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가는 주택이 주로 송파구나 서초구나 강동구에 있는 지역의 고가 주택을 무주택 갭 투자로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고가 아파트부터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신용대출 규제했던 메인이 바로 이 초고가 무주택 갭 투자에 들어가는 과도한 신용대출, 2, 3억 원 신용대출 받고 나서 이런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의 갭 투자 30대, 40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이나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실수 시장 모두 다 30대가 끄는 건 맞습니다. 자, 30대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면에 실수요 말고 투자 수요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엔 간단해요. 장기간 지속될 저금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화된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번 계속 낮추고 있단 말입니다. 2012년부터 지속된 저금리가 이제 영원할 거라 믿는 강한 신념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판단을 내려버린다? 과감하게 자산의 레버리지 효과를 끌어쓰면서 베팅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뭐가 증가했을까요?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 2020년 8월에 11.7조 원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부동산 대책도 발표했지만 그 증가세는 잠깐 소강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97.9%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20, 30대가 투자나 내 집 마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택을 매수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단순하게 갭 투자 증가에서 가계부채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대출 증가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왜? 이 연끌 투자할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증가세는 멈추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 앞당겨지고 있어요. 최근에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은행에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소 내년까지는 금리 인상 동결을 하는데 내년 말부터 금통위원 중에서도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깜빡이가 나올 것이다. 왜? 내년에는 못 올리죠. 일단은 내년에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됐는지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 올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그럼 내년에 반짝 V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년 말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계속 이제 갖춰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 전망이 계속 당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 10명 중 7명이 한국은행에서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어요. 미국보다도 1년 앞서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내년까지는 일단 금리 동결을 하는데 내년 말부터 금통위원 중에서도 소수 의견,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깜빡이가 켜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정상화를 서두르게 되는 변수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물가 급등이에요. 두 번째는 부채 급등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한국은행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정부가 정책적 수단을 잘 사용하게 되면 부채가 안 늘어날 것이다. 자산시장에 자금 쏠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의 정책 수단이 전혀 먹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산시장으로 몰리면서 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게 된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연구 중인 백신이 상용화되고 내년 말 정도에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경제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일 먼저 금융당국에서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채 조절이겠죠. 자, 부채 조절을 위해 핵심 내용이 바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세 차례 낮았던 금리를 정상으로 돌릴 것이다. 원래 대한민국의 실효화는 1.25%였어요. 그거보다 더 낮췄던 건 임시적이었던 부분인데 지금 30대나 20대 분들이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보다 먼저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 국가 중국을 보면요, 이미 긴축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부채 감축을 위해서 지금 구조 개혁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중에 메인이 바로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대한민국도 분명히 이런 긴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늘 부동산 거품 꼭대기의 피해자는 30대였습니다. 2011년, 2010년에 가장 화제의 용어 하우스 푸어 누구였을까요? 바로 수도권 아파트를 가진 30대, 40대 중산층이었습니다. 이 40대도 30대 때 주택을 매수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40대가 된 경우가 많죠. 이들은 은행에 갚는 대출 원금과 이자는 가처분 소득의 41.6%, 그래서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 원리금과 갚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죠. 자, 30대 빚 안고 집 사서 이러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2000년 10년부터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이들로 인한 사회적인 소비 감축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대한민국 내수시장 위축이 이어졌다는 부분. 그런데 30대가 다시 한번 이런 교훈을 잊어버리고 주택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 꼭대기 신호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공급 부족 상황 그리고 초저금리는 길어야 전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두 번만 올려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고요. 지금의 공급 부족 상황 2, 3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3년부터 서울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다. 지금 2023년에 공급 줄어들 거다 하는 건 아직 다 집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2023년 공급 계획까지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 확정됐어요. 자, 2023년에 둔촌주공을 비롯한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고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면요,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때의 충격은 2012년, 2013년 주택시장 급락보다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0대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제발 청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난 청약 당첨이 안 될 것 같은데 당첨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사가라고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